네, 그러면 이번 주도 한 주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공유를 하고, 이번 주는 저희 저번 시간에 어, 조금 어느 정도 하긴 했었는데, 조금 의문을 남기고 끝났던 수치 미분과 잡음 20번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 부분 좀 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좀 나가고, 원래는 최장근 박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문제를 박사님께서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들어오셨네요, 아직. 네. 들어오시면은 그거를 하고 안 들어오시면은 어, 그 노트 2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문제인데 네, 그거를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간단하게 일주일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 주는 그 복통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그 맹장염인 줄 알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를 약간 좀 기대라고는 뭐라고 그 예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맹장염은 아니고 개실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진단을 받고 엊그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한 주를 보냈고 다행히 수술은 안 해가지고 네, 약간 좀 다행인 그런 느낌으로 네,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적분 문제를 풀어봤는데 적분이 어렵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네, 적분은 진짜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봐서 어쨌든 그런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미팅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끝내고 오느라고. 어, 테레코나 굉장히 오랜만인데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2주 전부터 조금 그 기말고사를 제 게으름에 의해서 벼락치기를 한다고 이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번 빠져있었는데 네, 그때 지금 어 지난주에 이제 과목 하나 빼고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딥러닝 이제 시험 하나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좀 시험 치고 나서 주말에 좀 네, 퍼져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조금 약간 뒤처진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좀 불편한 거 있으면은 그냥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코스업 두 개 듣는데도 중간고사 치는 게 버겁더라고요. 학부 때 어떻게 그 많은 학점들을 들었었는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크게 신경은 안 썼지만, 그래도 과제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나 좀 시험 이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GPT랑 대화하면서 했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려서,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이런 것도 잠시 느끼고, 이번 주는 좀 그 시험에 무게를 두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황은 뭐, 코스석 말씀하시니까, 저 이제 처음 유학 나와가지고, 이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 코스석을 이제 그 교수님이랑 면담하고 이제 그 들어야 될 수업을 이렇게, 이거 이 수업 좋고 막 리스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수강 신청해서 막, 근데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 중에 골라 들어라 이 말을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다 들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왜 힘들지? 원래 이렇게 미국에서 그 학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막 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네. 저는 이번 주에 평소랑 거의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끝내고서 이제 그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을 받은 이제 그 게임 개발하는 어떤 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 만족한다고 하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서 자체 휴가를 좀 썼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쉬고, 어제는 딸이랑 같이 티니핑 마라톤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티니핑, 뭐 여의도에서 2km 뛰는 게 있었어가지고, 딸이랑 같이 그 티니핑 티셔츠 입고서 잘 뛰고서 오늘 왔습니다. 아, 그리고 최장근 박사님이 올려주신 그 렉처 노트 같이 생겼던데요.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대로 그냥 그 레시피대로 하니까 문제가 다 풀려서 너무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게 찾아봤습니다. 아,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체인룰하고 프로덕트 룰이 다 한 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토 포뮬러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편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지가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조원희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피드백 남겨주신 그 내용들이 진짜 좀 내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애브스트랙트하기도 했고 해서 그 부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올려둔 그 풀이법이 다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네, 그 조건희 교수님 노트에 있는 문제들에는 다 적용이 되는데 되게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는 기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노트의 제일 마지막 문제는 그 기법으로 솔루션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게 그 제가 올려드린 MIT 강의에도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소개해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아, 저는 좀, 뭐, 지난주에 좀 아파가지고 좀 휴식하다가, 이제 드디어 저도 저널에 이제 논문 내일 막바지에 이르러서 좀 수정하고, 폼에 맞추고, 그래서 거의 지금 제출 전 단계까지 딱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많이 못했고, 그냥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금요일 날 저도 이제 마라톤 학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5km 뛰었는데, 이게 확실히 낮에 하니까 막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번에도 참여하긴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완주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서 계속 열심히 또 유산소도 해보고, 운동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먼저 말씀하세요. 어, 어, 그러면은 제가 바톤을 받았으므로 박경민 선생님이랑 강영 선생님 특히 오랜만에 뵈서 좋고요. 이준모 선생님도 그 좀 더 나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뭔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서 좀 그 뭐지 순번을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평소같이 그 일상을 보냈습니다. 수학은 사실 그 다른 걸 보다가 그만 그 최장근 박사님은 올려주신 거를 거의 못 보고 온 상태라서 궁금한 거를 마구 물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그 전에 이제 회식이랑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겠다 했는데 사실 못 봤고요.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네,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려고 왔고, 또 확실한 이 수학 개념과 관련한 동기가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전에 채널지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라운지에 여쭤보려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일단은 안 맞았어가지고 계속 지금, 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혹시 라운지에 보통 언제 몇 시쯤에 계시는지, 네, 알고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지기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냥 DM 보내시면은 그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냥 DM을 보내면은 그냥, 네, 짧게라도 시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노트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봤었던 문제가 이제 20번 문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봤었던 문제이고요. 요거가, 어, 아, 여기 보면은 이제 fx가 코사인 x에 대해서 x가 0인 지점에서 중심 차분으로 미분을 계산했을 때 오차가 h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뭐 사실 문제 자체는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오차를 노이즈가 여기 빠진 게 이제 여기에 노이즈 엡실론이 하나 들어가고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노이즈 엡실론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측정 노이즈여가지고 샘플링을 할 때마다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떤 좀 사소한 노이즈 값이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노이즈로 인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 차분의 오차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B번 문제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노이즈 대비 신호의 시그널을 봐서 그걸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봤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하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셋업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 요 1궤도 함수의 근사값을 저희가 어, 보통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중심 차분에 대한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심 차분에 대한 에러를 오차율이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유도를 했었었냐면은 테일러 급수를 사용을 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비슷한 부분으로 연계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D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떼면은 저희가 원하는 중심 차분에 대한 식이 나오고요. 요 뒤는 이렇게 놔두고 따라서 F'X는 지금 EH로 나누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에 플러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에러가 요걸 이제 요 텀이 에러 텀이거든요. 요거를 보통은 이제 H승 빅 O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보통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텀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요건 이제 에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노트였고 저희가 했었던 거는 지금 순수한 시그널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가미된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코사인 x 더하기 시그 그냥 시그마 엡실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고 엡실론 자체가 그냥 가우시안에서 왔다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산을 해서 y를 계산을 하고 y를 일종의 변수 혹은 함수로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원하는 요 근사값은 사실은 2h분의 1에 y x 더하기 h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h로 근사가 되고 정리를 하면은 쭉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코사인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h가 되고 여기에 시그마가 붙은 거에서 엡실론 x 플러스 h 마이너스 엡실론 x 마이너스 h 이렇게 됩니다. 노테이션이 엄밀한 노테이션은 아니고 대충 약간 함수 노테이션이랑 변수 노테이션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지금 x는 0에 대해서 보고 있고 코사인 h랑 코사인 마이너스 h는 같은 값이므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2h의 시그마의 에필론 x 플러스 h 마이너스 에필론 x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A번 문제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에필론 x 죄송합니다. h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데 요 엡실론 h랑 엡실론 마이너스 h는 인디펜던트하게 매번 샘플링 할 때마다 뽑히는 값이므로 두 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엡실론이고 거기에 이제 분산 시그마가 다시 곱해져 있으므로 요 엡실론들 차이에 시그마 곱해진 값이 h라는 값으로 증폭되는 역할을 증폭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h가 작아질수록 에러율이 커지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 지금 엡실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가 랜덤 값이거든요. 이게 매번 측정할 때마다 엡실론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게 약간 좀 랜덤한 성격을, 스토캐스틱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에러가 갖는 분산값을 알고 싶고 그거의 평균값을 알고 싶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F 프라임을 중심차분으로 계산했을 때 에러가 어떻게 분포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포를 모델링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요거의 분산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제곱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사실 분산이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에러라는 요 놈은 저희가 모델링을 어, 앞에서 봤던 요 6 시그마 요 텀 있잖아요. 요거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6분의 1의 F 세 번 미분한 값이 사인이거든요. 사인 X H 제곱이고 분산은 2H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는 요런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한 텀이 저희가 전에 봤었던 에러를 샘플링을 한 번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샘플링을 한 번 할 때 발생하는 에러, 두 번 할 때 발생하는 에러 그런 에러들을 쫙 모으면은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예측했었던 부분이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따르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만요.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링을 1000번 했을 때 분포고요. 이게 샘플링을 10,000번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샘플링을 10만 번 했을 때 분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모델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 가우시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파란색 바로 되어 있는 게 실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에러는 이제 실제 F 프라임 X에 X 0 넣었을 때의 값이고요. 0이죠. 그거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중심 차분을 계산을 하고 대신 중심 차분에 요 노이즈가 껴있다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에러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쭉 여러 번 샘플링을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만 번 했을 때 점점점 가우시안 저희가 모델링한 값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맞다. 어, 제대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를 이 모델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H를 줄이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저희가 봤듯이 잠시만요. 지금 요거 H는 2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근데 H를 줄이면은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줄여봤습니다. 가우시안은 생긴 건 똑같은데 보시면은 에러 분포의 스케일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사이에서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000과 플러스 2000 사이에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민 값은 0이지만 그 전반적인 베리에이션이 엄청 커진 걸 알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를 잠시만요. 네, 보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저 마지막에 에러가 평균이 마이너스 6분의 1 사인 x h 제곱이 어디서 나왔는지 놓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 그대로 저희 중심 차분의 에러가 원래 유메리컬하게 5의 h 제곱승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음. 아, 그게 네네. 위에 있는 F 프라임 X는 2H분의 뭐 식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팩분의 F 세 번 미분한 거, H 제곱 그 부분만 그냥 가져온 거죠. H가 충분히 작으니까. 네, 요 부분을 저 가져온 부분이 겁니다. 오차인데, 네. 네네. 사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민을 보면 다 0이어가지고, 그냥 가우시안 0이 민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x가 0이어서 그렇습니다. x 0이면은 sin x 하면은 값이 0이어가지고, h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x를 다른 값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파이, 제일 큰 값이죠. sin x 중에서. 1을 주고 h 값을 조금 다르게 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0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에러가 최대한 작았으면 좋겠고 0에 가까웠으면 좋겠죠. 그 얘기는 민, 요게 이제 그 바이어스 값인데, 에러의 바이어스 값이 0에 있으면은 좋을 거고, 가우시안이니까 아무래도 0, 그 민 값에서 샘플이 제일 많이 되니까, 0에 있을수록 좋고, 베리언스가 작을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모델 값인데, 베리언스가 작으려고 하면은 h가 커져야 되고, 근데 h가 커지면은 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0에서 벗어나게. 지금 이제 x가 0인 경우는 사실 좀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x가 0이 아닌 경우는 h가 커지는 그 제곱에 비례해서 민에서 벗어나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반대로 h가 커질수록 베리언스 값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벗어나면서 베리언스가 줄게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h 값을 잡아줘야지 이게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값이 0에 더 많이 오게 됐을지가 궁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저희가 취했던 접근 방법은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노이즈 대비 시그널이라는 기준점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거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H의 최대값을 구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했었던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가 그 미분을 할 때는 저 h가 리밋이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텀이 들어가게 되면 f 프라임 x에 대한 에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간적으로 잠깐 놓쳤는데, 그 미분을 하게 되면 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이게 h가 결국에는 0으로 가는 게 미분의 정의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 h가 네네네. 0으로 가게 될 때, 이 뒤에 이제 어떤 스토캐스틱 텀이 아무리 작게 이제 더해져도 이 에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가지는 어떤
그 그거 가우시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베리언스가 무한되면 진짜 그 벨 쉐입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러가 되게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에러가 나오게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종원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브라우니언 모션이 미분이 왜 이상하게 동작을 하고, 어, 그, 차분 값으로 미분을 하고, 아니면은 에러 베리언스 텀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튀게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요 텀에서는 민 값은 0으로 가게 되고 베리언스 값이 진짜 말 그대로 무한대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그마였던 작은 엡실론이었던 노이즈 텀이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원래 갖고 있었던 식의 코사인 x라는 디터미니스틱한 텀에서 엡실론이라는 스토캐스틱한 텀을 살짝 넣는 순간 이제 y는 스토캐스틱 베리어블이 돼가지고 그거의 미분값이 보시는 것처럼 불완전하게 동작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요거는 수치 미분을 해가지고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한 건데 그게 실제 미분으로 가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만대 플러스 만대로 튀는 값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미분 정의나 공식을 쓸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보려고 했었던 이토 렘마나 아니면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해소, 약간 제가 여기에 이토 렘마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최적 H 값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다시 좀 보고 실제로 최적 H가 맞는지 그림도 좀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20번 문제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H가 옵티멀한 값을 찾고 H가 옵티멀해지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거고 사실 옵티멀이라는 게 이제 결국 최적화인데 최적화는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 함수를 뭐 맥시마이즈하든 미니마이즈하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잡은 목적 함수는 SNR로 목적 함수를 잡았습니다. SNR은 이제 정의상으로는 에러였나요, 여기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파워의 약자이고요. 신호에서 나오는 에러 혹은 잡음의 신호, 에러가 아니라 노이즈. 네. 노이즈의 파워 대비 시그널의 파워가 얼만큼 섞여 있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SNR이 좋으면은 노이즈 대비 신호가 잘 섞여 있는 거고요. SNR이 나쁘면은 어, 신호 대비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는 시그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호 처리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쓰는 노테이션 매트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SNR을 계산을 할 거고 저희 SNR을 계산하기 위해서 파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원한 갖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시그널은 사실 디터미니스틱한 텀이어가지고 그냥 그거의 파워를 계산을 하려면은 어, 원래 바이어스 텀이죠. 디터미니스틱한 거는 바이어스만 갖고 있으니까 바이어스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그널의 미분값은
사인 값, 코사인의 미분 값은 사인 값이므로 바이어스를 계산하면은 사인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expectation에 이제 계산을 하면은 expectation의 x 제곱의 expectation 여기서 x는 이제 에러 텀이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저기 요 에러가 사실 가우시안에 저희가 봤었던 6분의 1의 sin x h 제곱의 2h 제곱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요 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네. 이게 계산을 하면은 바이어스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 베리언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6분의 h4승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2h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갖다 놓고 쓰면은 따라서 노이즈 대비 시그널인 NSR은 값이 이렇게 됩니다. 6승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거를 최대화시키고 싶으니까 그냥 미분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요 분자 텀이 크니까 요거를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분의 1에 4h 사인 제곱 x a 마이너스 2h 제곱 사인 제곱 x 3분의 1 h 5승 사인 제곱 x 요게 0이 되는 거를 찾고 싶은 거고 요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쭉 계산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해보면은 여기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는 2h 사인 제곱 x a는 h 제곱 사인 제곱 x 3분의 1 h 5승 사인 제곱 x가 되고 제 계산을 하면은 9h 6승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 되고 3분의 1 이제 a를 대신 풀어서 썼습니다.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어, 제가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9가 사라졌네요. 여기다 9를 넣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아마 이게 파워잖아요? 파워, 파워 레시오라서 제 생각엔 사인 제곱 되어 있는 자리에 1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원, 사인의 앰플리튜드의 제곱값이, 앰플리튜드의 제곱값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것 그 같은데. 사인에 해당한, 그 사인을 보면, 아니, 그 원래 시그널인 코사인을 네.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앰플리튜드가 사인 x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거여서 앰플리튜드가 사인 x가 맞습니다.
근데 그가 그 X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어야 될 거라는 거죠. 제 말은. X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이즈를 보고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컨셉상 스펙트럼 상의 것이라서 저는 저 자리에 진폭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 모드에 진폭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헷갈리시는 부분이 X가 저희가 뽑는 샘플링이 아니라 H가 저희가 뽑는 샘플링입니다. 그 그래서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봤을 때 H가 X에 대한 함수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X가 어느 지점을 볼지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H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샘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폭이 sin X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H를 X마다 싹 다 다르게 주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X는 정해진 값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 샘플링을 X는 0일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sin X는 0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 모호함 때문에 저는 파워를 쓰는 거고,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래서, 제가 저는 네. 어, 잠시만요. 이 싱글 모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X에 따라서 H가 달라져야 되는 게, 잠시만요. 이거를 음, 잠시만요. 아마 저번 주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그, 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조금 이해하고 있는 바를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이게 결국에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시그널과 노이즈의 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도메인으로, 이게 아마 시간 도메인에서 이게 시간이고 이게 무슨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이겠죠, 분명히.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하면은 그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쪽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프레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나면, 이, 이- 이 화이트 노이즈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일 거란 말이죠. 분명히. 모드가 하나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의 비율을 시그널 투 레시오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화이트 말씀하신 노이즈의 게, 진폭이 되고, 이게 마- 저희가 타겟팅한 시그널의 진폭이 되고, 네. 말씀하신 제곱을 게 해야 된다는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요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진폭 자체가 코사인 값, 그러니까 미분 값이 그 진폭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그널, 저희 Y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코사인 X 더하기 시그마잖아요. 사실 요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코사인 X 값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고, 지금 요게 이제 X축에서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거에서 요 시그마에 대한 요 진폭 값이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요 시그널의 바이어스가 어디에 뽑혀 있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시그마가 없다고 하고, 원래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을 그, 갖게 되면은, 이게 X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값이 코사인 X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헷갈리셨던 포인트는 저희가 뽑는 게 코사인 X의 X를 시간축으로 쭉 변화시켜서 뽑는 게 아니라, X는 픽스가 되어 있고, 시간은 그냥 샘플링을 여러 번 하는 형태로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샘플링을 하든 항상 코사인 X 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콘스턴트 그 말이 값으로 이제 나오게 그냥 됩니다.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시그널 투 레시오라는 컨셉 자체가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그 부분이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 개념적으로 봐서 데터미니스틱하게 해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볼 것 같은 경우면, 그리고 특히 x 이퀄 0인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면 하이올더 텀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데터미니스틱하게 볼 거라면. 저희가 바꾼, 썰드 텀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x 이퀄 0이고 완벽하게 데터미니스틱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서포팅 하는 게, 요거에 대한 거를 H를 가지고, 어, 이게 진짜 최저값인지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아, 가지고, 그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정의를 저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시그널 투 레시오의 정의가 저게 맞냐라는 거죠. 네. x 이퀄 어, 0인, 그냥 x 이퀄 0에 대해 절대적인 값만 보겠어. 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분모에 0이 들어가잖아요. 네. 사실 이런 컨트로버셜한 포인트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H 스타를 제가 말씀드린 사인 X로 하게 되면은, X가 뭐 어떤 값이냐에 그 따라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인이냐 코사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 상가함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 상가함수의 진폭값이. 네, 사인 X가 신호의 진폭입니다. 사인 X의 1의 진폭, 사인 X를 이제 X가 움직이는 시간 텀으로 봤을 때는 사인 X의 1이 진폭이 되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시그널이 사인 X라는 시그널 자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폭이 사인 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 정의상 사인 X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됐을 때 X의 H 스타를 이제 여러 H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잡은 H 스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H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혹은 네,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결국 에러인 0텀에서 최대한 집중이 되어 있고, 베리언스가 낮고 최대한 디비에이션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인 부분이 제일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고, sin x 진폭 대신 1을 넣게 되면은 그게 그 x가 2분의 파이인 sin x가 1인 지점에서는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만약에 sin x가 1이 x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 이렇게 좀 작아지는 값이 나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옵티멀 값에서 조금 낮아진 섭 옵티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보시는. 그래서 네네.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x 이퀄 0 그 포인트에서 보는 거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분명히 정의를 시그널 투 레이쇼를 말씀해 주신 대로 저렇게 정의해서 하신 결과이실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는 저희 전에 왼쪽에서 봤던 그 노이즈 그 에러 가우시안 함수 있잖아요. 요거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이제 x를 픽스해 놓고 다른 h에 대해서 그래프를 쭉 옮겨서 그려 놓은 거고요. 저희가 구한 요 옵티말 h가 진짜 옵티말인지 보려면은 원래는 그리드를 되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 그 미묘한 값이 있어가지고 그냥 H 그리드를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산한 옵티멀은 계산이 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그림은, 잠시만요. 네, 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 어, 잠시만, 요 그림이 아니네. 잠시만요. 네, 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H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크면 무조건 좋냐라는 지점에서 저희 H가 저희가 보고자 하는 X가 어느 값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X가 특정한 값에 만족하고 H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보시는 요 파란색 그래프처럼 민 값이 0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 디스트리뷰션이 결국 0이 나오는 지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옵티멀한 그런 좋은 에러 디스트리뷰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옵티멀한 t가 여전히 높은 민 값은 0으로 갖고 있고 되게 작은 베리언스를 갖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이제 위에 보시는 거는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 그 섭 옵티멀이랑 기본 저희가 계산했던 옵티멀 값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좀 아예 문제 없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h를 엄청 작은 값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민이랑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로 그리면은 3차 그래프를, 그 3D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 만약에 x 이퀄 0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그냥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에러, 그것만 보겠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게 전부 다 맞고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그널 투 레시오라는 그 컨셉의 정의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용어 자체도, 예, 그러니까 정의를 저렇게 했을 때는 다 맞는데, 근데 시그널 투 레시오를 저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언더라이잉한 아트 같은 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나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반대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포인트가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x 이퀄 0 그 하나만 볼 건가? 아니면 전체 시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만 볼 건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뭐 바이아스가 있는 걸 좋은 에러로 볼 건가? 아니면 베리언스가 큰 거를 좋은
바이어스가 작은데 웨이팅을 줄 건가, 베리언스가 작은데 웨이팅을 줄 건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적당히 보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런 컨셉이 시그널 투 레시오라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x 이퀄 0 딱 그 포인트만 아니라 그 모두의 진폭만 보는 거니까. 네. 훨씬 더 오버롤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그널 투 레시오를 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냥 데피니션이 이거라면 할 말이 없는데, 데피니션이 이거인가? 라는 거죠. 네. 특히 좀 시그널 투 레시오라는 그 아트를 그 좀 원래 특히 쓰는 목적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컨트로버셜한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데피니션을. 네. 그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많는데요. 저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사인을 봤을 때 지금 요 시그널에 대한 파워 값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sin x라고 하면은 축 값이 x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t라고 하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1 값이 돼서 파워가 1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가 샘플링하는 그 신호 자체가 사인을 그리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같은 시그널 투 레이시오의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정해져 있는 함수가 fx가 코사인 x로 계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미분한 f 프라임 x인 sin x의 x의 어느 지점을 차분해 가지고 계산을 할 건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t 값이 어디에 저희가 샘플링하는 그 시간의 t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그, 그래서 데피니션이 저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 네. 근데 사실은 요 포인트를 때문에 시그널 투 얘기가 자꾸 도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그냥 컨셉상으로 봤을 때, 네. 그냥 좀 제가 아는 그런 컨셉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냥 흔치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가지고 H 옵티멀을 구하면은 실제로 H 옵티멀처럼 동작을 한다 정도로만 네, 그러니까요. 네. 보시면은 저도 거기 네, 다 동의하고 그냥 다만 그냥 코스트 펑션을 저렇게 잡는 게 맞냐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좋은 코스트 펑션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이제 좀 시계열 그쪽에서는 대부분 진폭으로 잡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네, 그죠, 네. 혹시 뭐 추가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기에서 시그널이라는 게 f 프라임 오브 x를 지금 지칭을 하는 거고 노이즈라는 게 저 밑에 있는 에러의 랜덤 변수를 노이즈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H 스타에 사인 X가 분모에 있으면은 X에 0 들어갔을 때는 H 스타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예 그 PSNR 아니라 SNR 저거를 그 다른 오브젝트로 변경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요거를 풀고 있는 게 약간 그 뭐지? 공감이 솔직히 안 됐습니다. 뭔가 그 20번 문제 자체는 뭔가 미분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일부러 코사인 X 같은 그 뭐지? 수치 해석적으로 봤을 때 노이즈 텀만 남게 하는 그런 함수를 일부러 설정을 해서 노이즈 텀이 위험하다 같은 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뭔가 다른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저번 디스커션에도 비슷했는데 그 말한 김에 그냥 다 말하겠습니다. 그 F 프라임 X에서 시작하는 게 뭔가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수치 해석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저희가 이제 true 펑션 그러니까 코사인 X라는 걸 모르고 이제 F 헷 그러니까 그 샘플링한 수를 토대로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F 프라임 X에서 나오는 것들이 Fx 플러스 H랑 F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뭔가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이거를 풀 때 그 F 잠시만요. 옆에 저는 요렇게 썼었거든요. 여기 X 플러스 마우스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해시고 얘도 햇으로 나온 거라서 이러면은 이제 원래는 f 프라임 x 햇을 저희가 샘플링 할 수 없는 값이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샘플링 할 수 있는 건 f 햇 x라는 함수뿐이니까 그래서 f 햇 x 플러스 h랑 f 햇 x 마이너스 h를 이제 그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F랑 이제 노이즈 텀이랑 위에서 각각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에러가 이거 일단 노이즈 텀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바이아스 그래서 없이요? 네? 이 평균 값이 없이요? 네.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fx를 그 문제에서 특수하게 코사인 x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f 사라지고 노이즈 텀만 남게 돼서 그, 네, 요것만 나오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쓴 거를 한번 슬쩍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제가 이제 불편했던 포인트는 요 세 가지였습니다. 뭔가 무리하게 들렸나? 그 일단 두 가지,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 제 기억력이 요즘 좀 좋지 않아서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외환위냐 이게 좀 그 아, 말씀하신 게 동관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건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아마 타겟은 딱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아마 그 H가 작아짐으로 딱 그 노이즈가 확률 랜덤 베리에이블을 이렇게 띄웠을 때 H를 줄이면 에러가 무한히 간다. 그래서 그 미분이 정의가 안 되니까 뭐 이상한 포인트가 생긴다. 그걸 확인하는 것까지였는데,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 디스커션하고 저도 유성근 선생님 말씀에 되게 동의를 했던 게 이게 꽤 현실에도 저희 쪽 문제도 되게 현실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유주체 같은 경우는 압력의 경사를 알면 유속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압력의 경사는 유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압력을 재는 유속보다 압력이 재기 쉬우니까 압력을 관측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관측한 압력 값으로 구배를 이제 그 차분화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포뮬레이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관측의 에러랑 그다음에 미분의 우리가 이산화해서 차분화하는 에러를 두 개 다 고려했을 때 최적의 관측 관계가 뭔가 이런 거 계산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네. 약간 되게 엄청 현실적이고 좋은 문제, 되게 어드밴스한 주제를 한 스텝 더 나가서 들고 와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SNR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이견이 있는 정도이지만 되게 진짜 최적화 프로세스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스텝 더 나아간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답에 대해서는. 네, 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 원래 모티베이션은 사실 말씀하신 거랑 좀 유사하기도 한데, B번 문제를 보면은 H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일 때의 근사값과 안정성을 비교하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내포하고 있는 게 이제 A번에서 H가 작아질수록 오차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근데 단순히 오차가 커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차가 스토캐스틱한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오차를 스토캐스틱한 함수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떻게 H를 조절을 했을 때 가장 저희가 임의로 샘플링 한다고 했을 때 오차를 0으로 떨구게 하는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좀 중요한 문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의 예시는 최영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유체 문제의 예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꼭 유체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특정하는 도메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신호를 측정을 했을 때 그 신호의 트루값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노이즈가 어쩔 수 없이 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게 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호를 원래 그 신호 그대로 쓰지 않고 보통은 미분을 하거나 이계도 함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고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통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쓰는 게 보통은 차분법을 쓰거든요. 유메리컬하게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에러를 모델링한 거를 알고 있는 경우에 차분의 H 값을 조정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0.1, 0.01로 H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0.1에 2에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어, 갖게 되는 양상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일반화된 좋은 이그젬플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모티베이션으로 이 문제를 조금 가져오게 됐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원래 문제에서 제시했던 스코프에서 좀 많이 벗어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게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세 번째에 대한 거는 요게 샘플을 하나만 했을 때는 그냥 0으로 사라져가지고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차분 계산을 하려면 샘플 두 개가 필요하죠. 그거를 해서 차분을 한 번에 계산을 했다고 하고, 그 차분 한 번을 10,000번을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바이어스가 눈에 정확하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바이어스는 그 차분이 원래 유도됐었던 그 공식의 테일러 굽스에서 나왔던 그 차분 에러 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차분 값의 에러를 평균을 내버리면은 당연히 저희 차분이 갖고 있는 원래 고유의 에러 텀이 민값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H hat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요 부분은 저희가 뽑는 입장에서 H hat을 그러니까 모델을 모르고 저희가 어떤 실험에 측정 실험을 했을 때 그 측정 시스템의 그 모델을 아예 모르고 그냥 값만 받았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H hat밖에 모르는데, 저희가 측정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트랜스퍼 펑션이랑 그다음에 노이즈 텀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고, 그 트랜스퍼 펑션에 대한 식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놓은 트랜스퍼 펑션이랑 노이즈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모델이 실제 측정했을 때 나온 값이랑 얼만큼 잘 유사하게
들어맞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아래 보시는 요 그래프들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는 0일 때는 사실 저도 딱히 할 말이 없긴 합니다. 0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x는 0일 때는 민값이 0이 돼가지고 x 딱히 그렇게 x 이퀄 0으로 해서 꼼꼼하게 그 x 이퀄 0이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되게 완벽하게 할 때는 하이오르 텀이 더 클걸요? 이게 F를 모르는 상태여서 O, 비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F를 그쵸. 알고 그래서 딱 0인데 근데 아마 그 다음 오더 거 계산해보면 거기는 코사인 돼가지고 1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쪽 부분이 네, 네. 무슨 말씀하신지 네. 네. 네,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요 민값이 정확하게 요게 아니라 원래는 뒤에 쭉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x는 0일 때는 그, h 3승 텀은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사인 값은 사라지고 코사인 값만 남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렇게 비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컨트러버전한 포인트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 F를 잘 모르는 경우고. 네. 이거야 뭐 네. 아이디어랑 토의 문제라서 정답을 찍고 가자 하니까 F0이고 0인 케이스를 아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는 이게 H 제곱의 디펜던스 한도밖에 모르거든요. 네. F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F에 뭐가 곱해져 있는 게 어느 정도 값인지도 어차피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진짜 저거는 말 그대로 오더일 뿐이지, 네, 딱 저값이다 그건 아닌 거죠. 네, 0인 x 이퀄 0으로 그 케이스 그 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오더가 더 클 수도 있고 네, 규모일 뿐인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리죠. 이게 그 제가 그 이거 하는 게 뭐 이때 쓰는 테크닉이 하나 있어가지고 키워드를 좀 공유하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미분을 이제 차분화해서 계산할 때 그 좀 데이터에 좀 노이즈가 끼면은 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좀 요거를 다루는 기법을 봤었는데 예,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 보통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을 만들면 이제 거기에 곱해진 개수들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리그레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계산을 하고 해야지 그걸 인풋으로 써서 리그레이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차분화해서 계산을 할 때 노이즈가 심하면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를 써가지고 그 좀 특수한 뭐를 쓴다고 쓰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신디 알고리즘 쪽에 거 아, 들어가 있었고, TBD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는지 그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필터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토탈 베리에이션 디퍼런시에이션이었나? 근데 막 좀 살짝 찾아봤는데 막 긴가민가 해가지고 뭐 근데 뭐 많이 쓰는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그 포인트만 좀 체화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네. 근데 뭐 당장 그 레퍼런스를 못 찾겠네요. 소스를. 네. 그 한동건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서 그 왜 에러 텀에 민이 0이 아니냐라고 하셨었는데 저기 유도하신 거에서 저기 비고 오브 h 제곱이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유성준 선생님께서는 고려를 하셨던 거고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저 두 개, 그러니까 그 왼쪽 f tilde prime of x가 그 뒤에 있는 식과 같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두신다면 한동건 선생님처럼 0이 나와야 되지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 비고텀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f prime of x라는 애를 아무리 tilda라고 해도 f tilde prime에 대해서 그럼 expand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h 제곱의 오더의 그 텀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쭉 끝까지 가게 되면은 에러에 이 비고 텀이 남게 된다. 그냥 그 정도로, 어, 차이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F tilda X라는 게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테일러 익스펜션을 못 쓰지 않나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F tilda X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 차분이란 식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제 불이에는 B고 저 H의 제곱이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F tilde of X에서 저희가 선택하기로는 이제 저 중심차분을 가지고서 했지만 사실 실제로 F tilde X를 실제로 쫙 늘어뜨리면은 그 뒤에 있는 텀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퀄리티로 저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비고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가 한동훈 선생님께서 써주신 여기가 물결표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퀄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점 뭐라 하죠? 콜론 이퀄? 요런 생각이긴 했는데 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디스커션 저해 시키는 것 같아서 그, 감사합니다. 실제로, 스크립트 가지고 한번 짜보시면은 뭔가 좀 명확하게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너무, 어, 내용이 좀 진행이 돼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보면은 D가 이제 확률적 미분으로 이토 렘마를 사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스킵을 하고 최영건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노트를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다시 좀 돌아오면은 조금 전체가 좀 편안해진 상태로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노트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제가 노트를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판서로 적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노이즈 된 데이터에서 디퍼런시에이션 차분화해서 구하는 때 쓰는 테크닉이 이건 것 같아요. 토탈 베리에이션,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신디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게 이퀘이션 파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에 곱해진 개수들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인데, 요때 이제 그 인풋으로서 미분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내 인풋이 노이즈가 껴있고, 그거 가지고 디퍼런시에이션을 구하면은 이 신디라는 알고리즘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써서 구해야 된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연구에 쓰셔야 되거나 하시면 그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잠깐 네, 정보 공유 드리고 네, 그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제가 그 MIT 코스랑 몇 군데 그 유튜브에 영상 몇 개를 좀 찾아보고 저희가 그래도 디퍼런셜 이토적분 포뮬라를 이용해서 미분은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한번 해봤던 문제가 뭐 이런 뭐죠? 뭘 해보면 좋죠? 노트를 보고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확률이 저희 노트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브라운 모션의 제곱으로 정의된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확률 과정 XT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저희가 저번에 같이 해봤었죠. 그래가지고 이라서 좀 노트를 좀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썼던 공식이 이제 뭐 저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네, 이 공식을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dt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f dwt 이렇게 했었고 이거를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한 이거를 x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다변수 함수처럼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고 여기 이 확률 과정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그 새로운 그 변수 아예 이렇게 다변수처럼 취급하는 식으로 이 자리가 ft가 들어가는 거고 wt가 들어가는 거고 f 자체는 xt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t로 이 f를 t로 미분하면 지금 요거는 x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로 미분을 하면 0이 되고 x로 한 번 미분하면 이 확률 과정이 x인 셈인 거니까 2x가 되고 그래서 2wt 두 번 미분하면 네, 2가 돼서 얘를 여기다 넣는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예를 들면 저희 문제 이게 이제 미분을 하는 연산 방법인 거죠. 네. 그러면 거꾸로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이토 공식을 써가지고 미분하는 게 약간 다르다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뭐 나름 이렇게 좀 괜찮은 여기저기 써볼 만한 거를 발견을 하고 그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음, 예를 들면 dxt 있고 dwt dt 죄송합니다. dt 플러스 wt wt 네. 이런 형태로 미분된 형태의 이퀘이션을 줬을 때 어떻게 적분을 계산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좀 노트에 직접적 그 좀 다루고 싶었던 네, 그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던 방법이었고 이 공식을 똑같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식을 똑같은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그 F가 이 다변수 함수 XT에 해당하는 그리고 X가 이 브라우니안 모션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셈 치시면 되시고 연산에 있어서요.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되게 되게 그런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셈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매칭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두 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라운드 F,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제곱, F 이퀄 1,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라운드 X, 라운드 F 이퀄, 그 다음에 이 X가 1인 네, 2X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보면 F 이퀄 X 제곱 플러스 C인데 저희가 지금 F를 다변수 함수처럼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C는 X에 대한 상수일 뿐인 거죠. 그래서 T에 대해서는 디펜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얘를 X로 미분하면 얘가 되잖아요. T에 대한 게 있더라도. 이게 이제 그 편미방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 처리를 그냥 완전히 생상수일 거다 처리를 하고 가면은 뭔가 틀린 해가 나오고 그런 식이거든요. 되게 편미방, 편미분 방정식스럽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하시면 라운드 t 라운드 f 플러스 1 이퀄 1이고 그래서 음, 골령이고 f는 상수. 여기는 이제 진짜 상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초기 조건이 정할 거고.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C가 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살짝 감이 안 오네요. 네. 이 C낫이 0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마 그, 제 생각에는 초기 조건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초기 조건으로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네, 저희가 완벽히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게 정적분으로 해야 그게 저 상수값이 정해질 것 같아가지고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는 무조건 것 필요할 같아요. 것 네네. 같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사실은 22번 f 이퀄 x 제곱을 대입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제가 역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무조건 f 이퀄 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적분할 때는 초기 조건이 필요하니까 유준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저 문제를 만들기. 그래서 하나만 딱 더 풀어보자면 이제 그 23번 문제 있잖아요. 이 여기도 저희가 똑같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23번 문제에서는 mu xt 플러스 시그마 xt gwt인 거고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뭐 xt는 저희 이거 이꼴은 아니까 이런 식으로 다변수 함수로 취급을 할 거고 x는 그 다음에 그 공식을 그대로 쓸 겁니다. G 라운드 F 플러스 2분의 1 라운드 X 제곱 DG 뭐였죠? 공식이 플러스 WT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노트 좀 보면서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식으로 여기 DT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매칭을 해주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XT 자리에 제가 F를 그냥 집어넣을게요. 요거를 기반으로. 그리고 mu XT인데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라운드 X, 라운드 F 그 다음에 시그마 F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솔루션이 미분 방정식 뭐 변수분리법이나 아니면 뭐 미정계수법이든 해보시면은 분명 시그마 XX 플러스 C인데 여기가 CT가 됩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과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여기가 그냥 상수가 되는 거죠. 네.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근데 이게 확률 과정을 새로운 차원으로서 이렇게 다변수처럼 이렇게 두어가지고 적분을 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하지 그 확률 변수라고 새로 도입한 그쪽 좌표계에 대한 이런 그 적분 상수가 그걸로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게 그 드리프트 텀 같은 걸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단일 변수면 여기가 그냥 상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일 변수가 아니라 다변수 함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x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시간에 대한 x에 대해서만 상수인 거니까 시간에 대한 적분 상수는 x에 대해서만 상수이고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나오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얘를 이게 f 이렇게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c에 대해서 c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해볼
네, 아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좀 무섭네. 뭐 중간에 실수할까 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C 프라임이 나오고, 2에 시그마 x 플러스 CG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2에 시그마 x 플러스 CG 이꼴 뮤 2에 시그마 x 플러스 CG 이렇게 돼서 요게 다 날라가서 그렇죠. C 프라임은 뮤 빼기 2분의 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고 C 적분하면은 뮤 이렇게 해가지고 T 상수 이렇게 하면은 저희 조건희 교수님 선생님께서 주신 노트에 있는 23번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C 낫은 초기 조건이 주면은 그때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초기 조건이 있네요. X0이 1로 문제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C 낫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조건희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를 조금만 비틀어 가지고 뮤 xt dt 플러스 시그마 dwt 그래서 원래 조건희 그 23번 문제에는 여기 xt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버리면은 여기에는 여기에 이 적용을 이 테크닉을, 이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솔루션이 안 구해집니다. 네. 좀 신기한, 직접 해보니까 안 되더라. 좀 막 하니까 뭐 나오긴 했는데 답이랑 비교해봐서 틀려서 봤더니만은 중간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얘가 이거랑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얘가, 어, 얘랑 매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해보시면 FE가 뭐 시그마 X 플러스 CT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음, 그러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안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C 프라임 이퀄 UF인데 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뭐가 모순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F는 분명히 확률 과정인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 확률 과정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모순이 뭐 생겨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솔루션 이거를 뭐그 OU 프로세스 그 사람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 위에 거는 뭐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언 모션 뭐 그 문제 뭐 그렇게 이름이 둘 다 그 솔루션이 알려진 문제여서 제가 올려드린 그 MIT 거기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특히 조건희 선생님 노트에 나오는 문제들에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위에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특히 MIT 그 강의에 소개된 바로는 되게 미분 방정식 풀듯이 풀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솔루션을 찾는 건 어려운데 솔루션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하기 쉽거든요. 넣어봐서 좌변우변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되니까. 그런 식이라서 조금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미리 문제만 보고 솔루션의 모양을 그냥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된 솔루션 모양을 넣어보고 모순이 없으면 그게 적어도 솔루션의 한 파트일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미분 방정식 쪽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고 이고 그렇게 막 되게 일관된 철학이거든요. 그냥 솔루션의 형태를 가정해보고 넣어서 확인하는 식으로 솔루션을 구하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좀 되게 특이하게 가정을 하고 공감은 안 가긴 하던데, 거기 교수님도 자기도 솔직히 이거 어떻게 솔루션을 이렇게 가정할 생각을 했는지 막 그렇게 바로 그건 안 온다고 막 그런 말씀도 막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서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그 특수한 성격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분명히 그 제가 그 이거 못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요거 요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미분했을 때 원래 꼴이 나오는 함수가 뭐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익스포넨셜 딱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익스포넨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거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A가 결정을 돼서 요거 이런 식으로 되는 식으로 이게 그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리는 undetermined coefficient method 그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수학 쪽에서도 되게 안차츠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를 가정해서 넣어보서 푸는 방법 그런 용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풀긴 하지만 여튼 평미분 방정식 풀 때의 그 센스 접근들을 되게 일관되게 적용시키는 것 같더라. 네. 그까지가 이제 제가 한 관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좋은 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그 공유한 책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후루룩 다 끝까지 다 이번에 처음으로 훑어만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모델로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아니면 현상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터미닉 그냥 아예 그 확률 과정 없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확률 과정에 대한 텀을 소거를 해보시면은 이게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 그냥 일단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수 증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게 exponential increase 하는, 값이 음수라면 decaying 하는, 그거를 디스크립션 하는 이퀘이션인 거죠. 요 미분 방정식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해양학자니까 플랑크톤 모델링 그런 거 하거든요. 걔네가 바다의 식물 같은 거라서 되게 관심 많아요. 탄소도 많이 먹고, 기후랑도 연관이 있고, 그러면 이 베타 팩터 높아지고,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어떤 생물이나 아니면 생물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어떤 변수의 증가를 모델링할 때 쓰는 이퀘이션이란 말이죠. 아니면 이게 음수인 경우는 어떤 화학종의 감쇄, 이게 시간의 변화가 지금 있는 현재 양이랑 비례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많이 있으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한 그 변화를 모델링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양변을 일단은 칠 수 있다 치면은 이게 실제로 그 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C에 해당하는 게 이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안 적어요. 그리고 절대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 노이즈를 미분을 한다는 게 정의가 안 되는 거다. 이게 유즈풀한데 너가 절대 이런 걸 외재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막 책에 몇 번이고 반복을 하더라. 근데 이게 유즈풀한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조금 이게 화이트 노이즈인 거죠. 이래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확률 미분 방정식의 뜻이 뭐냐? 이 그 익스포넨셜한 이퀘이션에 화이트 노이즈를 끼워주는 것.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맞고, 네, 미분 방정식에서. 그래서 요 노테이션이 절대 너가 외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최대한 피해야 되는 표현이지만, 그 브라우니안 모션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게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을 상기를 하면, 요 미분 방정식이 물리적으로 뜻하는 바가 뭔지를 너가 되게 깔끔하게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챕터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 노트에 있던 요 문제는 요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 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exponentially increase 혹은 decrease 하는 그 개수의 이런 노이즈를 섞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구조 자체에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델 구조는 이렇게 픽스해두고 모델의 파라미터 안에 이 노이즈를 섞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프레hen션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저렇게 공부한 바들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고, 뭐, SD, 뭐, 수학 쪽도 원체 모르고, SD도 처음 접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편히 포인팅아웃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쉐어하면서 조금 같이 공부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모순이 생기는 지점이 어, 왜 발생하게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풀이법 자체를 봤을 때 어,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어, 너무 그게 헷갈려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제가 막 그래도 편미분 방정식을 막 되게 기계적으로 많이 풀어봐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왕왕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솔루션의 형태 자체를 아예 잘못 잡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긴 했거든요. 뭔가 예를 들면 뭐 베이시스를 익스포넨셜로 잡았는데 사실은 폴리노미얼이라던가 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나는 해가 익스포넨셜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근데 원래 그 문제의 해가 폴리노미얼이면 이런 뭔가 모순 포인트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막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가라는 추측만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이 프로세스가 정확히 맞느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MIT 코스웍이라는 그좀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솔루션이 나오긴 하니까, 막 여기 제가 문제를 몇 개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조건희 교수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그 노트에 있는 그 X제곱 그 문제라던가 X제곱 플러스 T 문제라던가 뭐 몇 개를 해보니까 뭐 나오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막 저도 뭐 물음표가 엄청 많은데 네,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네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하니까 그러세요. 저희 사고 과정에서 그러세요. 모순이 네. 발생을 했다는 건데 그거를 이거 사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뭐가 모순점인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막 바로 막 그렇게 딱 안 떠오르네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궁금한 게 지금 노트에 적어준 심플 이토스 렘마랑 그 확률적 체인룰 그 부분이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둘이 모순이 안 없이 되는 것 그냥,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네네. 저는 아예 그냥 그걸 안 쓰는 메소드를 취한 것 같아요. 네.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그냥 이것도 요 문제도 변수분리법으로 풀 수 있고 미정계수법으로도 풀 수 있듯이 막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안 쓰는 방법을 택했고 그리고 노트에 있는 그게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 제가 유튜브 동영상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걸 어디 찾아가지고
그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그 더미 어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더미 for R이었나? 뭐.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저 이토 체인 룰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되게 잘 설명해 주거든요. 네, 제가 해서 정확히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저도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 저도 이쪽 연산이 익숙한 게 아니니까, 네. 조건희 선생님 노트에 나온 그 풀이법으로 해설을 하는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 MIT 코스랑 몇 개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같은 거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약간, 같은 거긴 했나? 네,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이게 노트에 있는 그 DFWT는 그 T에 대한 항은 없고 그냥 WT에 대한만 이제 항이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저 2번 식에 그냥 T에 대해서의 편미분만 없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음. 1번 수식 자체가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된 어떤 형태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완벽하게 그 위너 프로세스 베리어블만 있을 때는 이제 맞아요. 네. 저희가 봤던 저 확률전 체인 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이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프로덕트 룰을 그 고민했을 때는 그 밑에 보면은 T라는 변수랑 그런 WT 곱한 거, 그러니까 23번 문제를 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프로덕트 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텀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어, 지금 최정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저 심플 이토스 레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이 되긴 될 것 같긴 해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1번에다가 그냥 이 XT 자리에다가 WT를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식이긴 하거든요. 1번이 어떻게 나오냐는 그 MIT 렉처 노트에 보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테일러 검사를 다들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제가 찾아본 매트리얼들은 보통 학부 수준의 것들이어서, 진짜로. 네, 파이낸스 쪽에서는 요거를 학부 레벨에서 가르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산 쪽에만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뭐 조금 틀려도 그냥 그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뭐 밀고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결국에 그 DWT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DW, 그러니까 WT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티드 랜덤 베리어블이고 DWT는 뭐 증가량이니까 그것도 가우스 랜덤 변수다가 맞나요? DWT가 제 뭔지도 생각에는 DWT가 좀 가우스 분포에 가까울 것 같고, WT 자체는 그거의 적분값이지 않을까요? 느낌이?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 WT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분값이니까, 그 뭐지? 그 확률 프로세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 21번 문제는 그 WT 자체를 그 가우스 분포로 놔주셨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그게 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미- 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연산 방법을 하나 딱 찾아서 이제 온 것뿐이지. 저 이 확률 뭐라고 그러지? 랜덤 베리에블이라 그러나요? 그냥 그 자체도 솔직히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셉도 여전히 좀 모호하게 그좀 잡혀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DWT over DT 이렇게는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걸 또 양변에 놓은 저런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 폼으로 이렇게 놓으면 얘는 또 괜찮고
얘는 또 괜찮고, 여기에서 DT로 다 나눠주는 건 또 안 되고, 뭐 그런 게 좀, 이제 뭐가 맞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요, 저도. 네. 사실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 시그마 F 양변에 DT 곱해가지고, 이거 양변 F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분해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 변수분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딱 요 문제에 해당하는 물음표가 있긴 하죠. 있죠. 네. 저도 근데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은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혹시 DT분의 DW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이거를 왜 어떨 때는 되게 그냥 양변 곱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떨 때는 또 안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솔루션이 나온다는 고의가 당연히 끄덕여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혹은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뭘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확히 그 문제잖아요.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조건이 교수님께서 요거랑 요거는 좀 다르다. 요거는 노테이션, 그 적분 노테이션을 짧게 적은 거고, 요거는 그 뭐죠? 미분 형식 그 문제고, 요 두 개는 좀 다른 게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막, 그쵸, 예. 이게 여러 개, 쉽지가 여러 않구나 개가, 생각을. 여러 개가 다 짬뽕되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의미가 뭔가 각각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서 뭔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저희 알지 못한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xt equal x now 네네. 플러스 요거에 대한 그냥 숏컷이라고 다른 책에도 되게 일관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노테이션을 줄여서 쓰는 게 이거다. 그 말은 다 나오고 또 뒤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근데 이런 식으로 컴프레hension을 해도 다 말이 되고 뭐 그,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린 말이 아닐 뿐이지 노테이션 자체는 뭐 요거를 그냥 줄여서 쓰는 게 이걸 뿐이다. 그 말을 되게 책에도 제가 공유해드린 그 책에도 되게 많이 일관되게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음, 그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네. 다 맞는 말이다. 네. 음, 이게 정리를 하면은 사실 기호만 같을 뿐이지 정의 자체는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기호가 같은 이유는 그렇게 기호가 같게 받아들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헷갈리는 그러네요. 네. 포인트는 정의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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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는 음. 지점까지 확장해가지고 오버띵킹해서 문제를 적용해버리는 바람에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네요. 해결하려면은 사실 기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명료하게 좀 살펴봐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는 문제로 보이네요. 제가 보내드린 거 제가 다 훑어봤다 그랬잖아요. 좀 어렵더라고요. 타이틀에 써봤어. 네, 되게 프레페이스랑 그쪽에는 되게 비수학자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이게, 좀, 전체를 이렇게 다 훑어보니까 이게 막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당장 제가 볼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책에도 적혀져 있었어요. 이게 좀 컨트로버셜한 포인트가 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이런 뭐 스태틱스트를 쓰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식도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자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SD 스토캐스틱 디퍼런시에이션 이쪽은 좀 자기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책들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다 수학책 같고, 예. 미방이나 그런 거는 되게 수학책 안 같은 책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디퍼런시 이퀘이션 그런 쪽. 되게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를 위한 책들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코디피케이션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근데 SD 쪽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다만 통계 쪽에 잘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 칼큘러스 그런 이름으로.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쪽에서도 그 스토캐스틱 모델링을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뭔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게 말씀해주신 것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저자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 방금 아까 최정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문제풀이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예제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결국 정의까지 내려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백그라운드가 사실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요구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컨트로버셜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경영이나 그 바이올로지 그것도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치 그거는 인간 같은 것도 올려주셨길래 저거 저자분이 몇 개 찾아봤는데 그것들은 확실히 응용에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케이션 대충 뜻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뉴머리컬하게 푼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예.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응용 쪽에 있는 책들이 뭐 어플리케이션 하기엔 되려 그쪽 책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직 그쪽 책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뭐, 여튼 이게 막 쉬운 주제는 아니구나 아마 그 생각이 엄청 들긴 들었습니다. 네. 미분 방정식도 자체도 그러니까 네. 이 문제만 해도 저도 아직 명쾌한 답을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많이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풀이 방법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약간 뭐 좀 부족한 점이 교통 많아서 정리가 된 느낌이긴 합니다. 유형표만 더 많이 찍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어, 사실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 문제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저희가 논의를 해도 약간 좀 제자리 걸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은 좀 물음표를 많이 품은 상태로 어, 그 넘어가는 형태로 일단은 좀 해보고 나중에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저희 많은 분들의 관심 주제도 사실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좀 알게 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명료해진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어, 네, 풀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은 노트 2번 적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미분 때처럼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그렇고 이 적분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거는 한번 같이 풀어보는 형태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서 맞춰가는 과정을 한번 겪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넘어가는 스킵하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